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3법 제정 이후에 유아교육 공공성 실태 분석의 연구 책임을 맡은 이미영입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책 연구로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강대학교 김정현 교수님, 한국교육개발원의 박효원 박사님, 그리고 세명대학교의 신하영 교수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과 그 결과, 그에 따른 정책적인 제언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유치원 3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 2021년 3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유치원 3법이 공공성 제고라는 그 정책 효과를 위해서 실시되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정책 결정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유치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치원 3법 제정 이후에 공사리 유치원의 교사, 원장, 원감 및 현장 관계자들이 좀 표면적으로 느끼는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교육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유치원 3법 제정 이후에 도입된 정책에 대해서 교육 주체분들의 인식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점 및 지원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의 개선 방향과 실행 과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를 설명하기에 앞서 유치원 3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치원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등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개정된 사항들을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개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 등이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을 했고요. 법률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에 반환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을 하면서 급식의 시설 설비 운영에 관한 체계를 좀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적용받는 유치원의 규모나 어떤 시설 설비,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총 4가지를 사용되었고요. 첫 번째는 그 문헌 연구로서 각종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공공성 관련 선행 연구들을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를 비교해서 연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인데요. 규모와 설립 유형을 고려해서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분들 209명을 조사했고 원장, 원감, 이사장분들을 176명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 분들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분들을 한 4회에 걸쳐서 23명 정도를 집단 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와 면담의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좀 보고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를 저희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제안을 받고 또 검토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들은 주로 그 유치원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 실태를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겸직을 하고 있는지 또 회계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요.
면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유치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유아교육 공공성과 관련된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유아교육 맥락에 따른 공공성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시대적으로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공공성의 어떤 개념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적 추구의 공적 지원 관리 측면과 사회 구성원들의 그 참여의 공동체성이 동시에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성의 투입과 과정 요인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과 유아교육 운영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어떤 요소들인데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개념 자체가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 계층과는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질이 보장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여기 안에서 그 공통적인 특성을 그 참여성, 현장성, 충분성, 투명성이라는 이 4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들은 뒤쪽에서 정책 재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와 해외의 공공성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국내 연구들은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 재정지원 정책의 도입 전후를 기점으로 하나로 보았고요. 두 번째는 2013년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재정 지원이 확대가 되는 그 시점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8년 유치원 3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한 국민 인식과 법 감정에 근거한 유치원 3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대한 어떤 공공성 관련 연구들은 그 접근성 측면에서 만 5세에 비해서 만 3세들이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연구물들이 좀 많이 상당수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 측면에서의 유아교육 질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다뤄지는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유치원의 교사와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결과에서는 사실 짧은 시간 관계상 설문조사 결과 중 몇 가지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교사분들의 어떤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유치원 원장의 겸직 불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가 상당수 높게 나타났지만 저희가 집중을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을 국공립 유치원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교사 인지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신지 아니면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잘 알고 있다가 상당수 나타났지만 사실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응답해 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어떤 상당수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원장과 원감 선생님들에 대한 응답인데요.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부분들이 한 22%가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때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이나 원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이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학교급식법 측면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가장 높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유아교육법 측면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배포에 대해서 가장 높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것들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치원 3법에 한정짓지 않고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도 워드클라우드 결과를 살펴보면 똑같은 결과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나 사립의 특성을 반영해달라 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부분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FGI 결과입니다. 저희가 FGI 결과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사립유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사실 시스템을 좀 어렵게 사용하고 있으시면서 어떤 문서주의나 형식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또한 어떤 공공성 강화 현장에서의 좀 어려운 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규제나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는 하고 있는데 공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초중고에 있는 사립학교와는 유치원은 다른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공공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성의 강화 결과 사실 유치원 자체가 재원 확보도 어렵고 운영비도 증가하면서 경영난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유치원은 좀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장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성 강화 가능성은 서로 다른 제도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논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려움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어떤 집행의 특성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담당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의 위상이 사실은 법령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법령을 시행하도록 정책을 내리면 지방 교육 행정기관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사실 기준 자체는 크게 있지만 세세하게는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기준들을 좀 설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사후 처리나 업무 대행 체제를 우리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공성 강화 정책의 방향을 좀 정립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현장의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좀 의지의 문제가 좀 많이 달려 있지 않은가에 앞와 좀 달리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에게 초중등과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문제다라고 갈등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법에 따라야 될지 아니면은 현실에 맞춰야 될지 아직도 좀 갈등 중이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사항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자체가 어떤 절차나 관리 체계의 정비 및 투명성 강화인지, 그다음 2번째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주체들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3번째는 공공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유아교육의 지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 교육 행정제도가 지금 유아교육기관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실 관리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체가 사실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주체가 되고 그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정책의 시행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들은 객체로 여겨지고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먼저 유아교육 지형을 강화하기에 앞서 좀 사립유치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초중등 교육제도 안에 둘 것인지, 아니면 뭐 학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적인 특수성을 줄 것인지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해 보였고요. 또한 정책 집행의 속도나 방법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3법 제정 이후에 좀 저희는 이제 어떠한 그 중장기적 개선 방안과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들이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방식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봤을 때 유치원은 굉장히 유형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 방식이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였고요. 이와 함께 설립 형태가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설립 형태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였고요. 세 번째는 동기입니다. 그 정책의 유인가인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족감이나 또 성취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네 번째로는 속도 조정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속도 조정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인데요. 교육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5가지를 저희는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과제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참여성입니다. 참여성은 어떤 참여, 협력, 협치 그리고 공동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가 지역별 협의체를 좀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제시하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을 좀 운영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나 역할 강화가 유치원 내에서 필요해 보였고요.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은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요소들로는 한 4가지들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소통 창구를 좀 일원화하고 맞춤형 연수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때 어떤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이 적정하게 확보되는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책무성을 좀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장 큰 예시로 학교 기본운영비 지역 평균을 저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규모별 평균을 좀 제시를 해서 교육비 미달인 그 유치원에 인상을 허용하는 등의 좀 재정적인 여건을 허용해주는 정도의 일들이 필요해 보였고요.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그 추가 인력도 좀 부족해 보여서 추가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운영 및 회계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좀 공개하고 공유해서 수요자가 정부 지원의 편성 및 지출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세하게는 뭐 아웃라이어를 그 지역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지도나 개선을 해주는 등의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좀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감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공개 방법을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순 회계 오류였는데 단순 회계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제시를 해 놓아서 어떤 처벌이나 감시라기보다는 개선의 방점을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고 역사가 긴 유치원의 문제가 유치원 3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